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콘크리트 vs 스틸에 대해서 마치 어떤 게 좋다 이런 거보다도 이제 어떤 게 뭐 강구조, 강제, 철, 스틸은 어떨 때 유리할 수 있고 콘크리트는 또 어떨 때 유리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몇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도 측면에서 보면 콘크리트 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흔한 게 뭐 이런 거죠. 응력, 변형률, 압축 강도. 이렇게 해서 딱 콘크리트 가한다. 그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고, 스틸은 철에 대해서 이제 시편 실험을 하면 막 이런 식으로 쭉쭉쭉 되고, 물론 뭐 좌굴이 일어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 여기 압축에 대해서는 이제 강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냥 우리가 흔히 익숙한 강도는, 많이 보는 강도는 뭐 20에서 30 MPa 이렇게 되죠. 응력, 뭐 변형률이라고 하면 익숙한 것, 많이 보는 거. 철근 콘크리트에서 제일 많이 봤던 거는 응력, 변형률은 요 두 개를 가장 많이 봤죠. 그래서 뭐 한 400 MPa다. 물론 뭐 전단 철근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500 MPa 뭐 이런 것도 있고 등등등 고강도들도 많고, 콘크리트도 역시 고강도가 많은데 그냥 대략적으로 한 몇 배 차이나요? 대략적으로 한 10배 이상은 차이가 나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400mpa, 500mpa는 보통 철근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H형광 이런 거 쓰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SM 뭐 490 이런 거. 아마 이 표기법이 지금은 바뀌었는데, 그죠? 이거는 보통 인장 강도고 항복 강도가 FY가 뭐 315 MPa, 뭐 이거보다 작을 때는 SM 400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235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자고요. 지금은 막 복잡하게 이 수치 하나하나로 뭐 설계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강도는 뭐 한 10배?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강도 한 10배 차이 나는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서 잠깐 알아둘 거는, 철근은 보통 탄성 계수가 어떻게 되죠? 200000 MPa. 그런데 우리가 강구조 설계에서 쓰는 탄성 계수는 205000. 이게 조금 다른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에서 막 철근들 400mpa, 500mpa 이런 거 보다가 이제 강제로 놓으면 갑자기 뭐 SM490, 뭐 H형광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강도가 실제 FI가 뭐 315 뭐 이렇게 좀 더 작은 값을 쓰고 탄성 계수도 조금 50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를 보고, 내가 아는 거는 20만이었는데 20만 5천이네? 라고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롤드 쉐임 뭐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지고 하죠. 그래서 한 10배. 강도는 뭐 이렇게 보나 철은 한 콘크리트에 비해서 일단은 10배. 지금은 이게 뭐 강도가 콘크리트 고강도면은 10배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 어쨌건 강도는 철이 훨씬 높다는 거를 간략하게 그냥 이렇게 보려고 한번 해본 거고. 그러면 강도가 높다는 거는, 그죠? 예를 들어 응력이 10배가 높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가장 간단한 이렇게 부재를 쭉 설계한다고 했을 때 단면 효율로 보면, 그죠? 단면 효율로 보면, 그래서 이 면적에다가 저 강도가 예를 들어 MPa 단위다. 강도가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뭐 20 MPa인데 만약에 뭐 200 MPa다. 10배다.
응력 강도가. 그랬을 때 면적 A를 곱한다고 했을 때, 그죠? 단면 효율로 보면 예를 들어서 면적을 뭐라고 할까요? 면적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100이면 얘가 견딜 수 있는 거 2000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은 똑같은 2000을 견디기 위해서 얼마만 있으면 돼요? 면적이? A가 10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죠?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죠? 단면 효율이 높죠. 효율이 높으니까 단면의 크기를 줄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철골 구조를 하는 것 중에 큰 이유가, 사실 그냥 보통 생각해봐도 우리가 강구조 건물, 콘크리트 건물을 보더라도 실제로 콘크리트 하면은 이제 기둥 크기도 크고 이제 매시브하죠. 뭔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게 되게 두껍고 부재들도 어느 정도 꽤 굉장히 크죠. 기본적으로 보통 진짜 롯데타워 같이 엄청 큰 거 같은 경우는 뭐 기둥 크기가 3.5m 됩니다. 놀랍죠? 물론 초고층이긴 하지만. 그리고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뭐 저층 구조물을 보더라도 뭐 500 by 500, 그죠? 예전 건물들 보더라도 뭐 600 by 600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좀만 더 고층이 되면 뭐 1m짜리는 되게 자주 보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강제는 훨씬 더 단면이 조그맣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강제로 설계가 되었다 라고 생각해 보면 되게 이 크기가, 단면 사이즈가 콘크리트보다는 훨씬 더 작다. 그거는 당연히 강도가 크기 때문에 내가 부재 사이즈를 작게도 설계할 수가 있으니까 단면 효율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단면이 작아지면 훨씬 더 공간면에서도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스틸로 쓰면 다 좋은 거 아니냐? 게다가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뭐가 또 문제라기보다는 뭐가 좀 그런 게 있어. 재료적으로 봤을 때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때 뭐 그 환경이나 이런 거에서 변동이 좀 심할 수 있다고요. 그죠? 하다못해 레미컨 회사에다가 하더라도 편차가 이제 좀 심하면 더 높은 강도를 가져와야 되고. 근데 강구조 같은 경우는, 강제 같은 경우는 재료에 대해서도 요게 어느 정도 되게 균일하게 나오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쵸? 그런 재료적으로도 뭐 이것저것 이제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텐데, 근데 어쨌건 지금 보실 거는 강도가 훨씬 높잖아. 그죠? 높습니다. 강도가 높기 때문에 단면 효율이 높구나. 그러면 강제 뭔가 좋아 보인다. 그러면 장점을 하나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콘크리트에 그러면 강구조로 했을 때 조금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 단면이 줄어들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생각을 이렇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단면이 줄어드는 건 좋은데 우리가 설계할 때는 뭐를 검토해요? 구조 안정성.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힘에 대해서 힘을 견디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설계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용성.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진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처짐이 될 수도 있고, 뭐 소음도 될 수 있겠죠? 뭐 등등등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어떤 강도 측면에서는 오케이, 강도가 훨씬 높으니까 부재 사이즈 더 줄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해 보면, 뭐 요런 거랑 극단적으로 되게 얇은 거랑, 이게 스틸이야 만약에, 그리고 요거가 콘크리트, 이러면 예를 들어 사용성 측면에서 보면 진동
당연히 생각해보시면 얇은 판이랑 엄청 두꺼운 판이 있으면 얇은 판이 훨씬 더 많이 떨리겠죠. 즉 이런 측면으로 보면 콘크리트가 더 내가 위가 만약에 천장 슬라브가 스틸로 되어 있는 것보다 더 위에서 쿵쿵 뛰었을 때 뭔가 더 소리가 안 들릴 것 같다. 그죠? 당연히 엄청 그 매시브 하니까 그죠? 소리도 더 그냥 생각해봐도 이렇게 더 통과를 잘 안 하겠죠? 진동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더 볼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처짐 우리가 가장 많이 검토하는 거 실질적으로 그죠? 구조 해석 상으로 검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처짐이 또 있죠. 처짐 이런 거. 이것도 구조적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기준에는 사용성 기준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보가 쭉 있다. 보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하중이 이게 작용한다. 하고 했을 때 이렇게 처지겠죠? 처지고 있을 때 여기 처짐이 사용성 기준으로 해서 뭐 몇 분의 몇, 뭐 350분의 L, 뭐 스팬 길이에 여기가 L이라고 하면 이거분의 2 이내로 뭐 쳐줘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기준마다. 그죠? 즉, 처짐에 대해서도. 그러면 처짐에 대해서는 강구조가 강하니까, 강도가 세니까 이것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닐 수 있는 게 이럴 수 있다고요.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한다. 그럼 구조역학 때 배운 지식을 잠깐 꺼냈으면 여기가 L이라고 하면 여기 최대 처짐 어떻게 되죠? 그죠? 384 2i분의 5의 WL 4제곱이죠? 여기가 분포하중 W고 그렇게 되죠? 즉 여기 2i 휨광성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처짐에 관련되는 건 위에는 이제 하중이랑 스팬이고 당연히 스팬이 길면 길수록 처짐은 커지겠죠. 당연히 생각해보면 여기 짧은 거랑 같은 힘을 작용하더라도 이렇게 쭉 길면 더 많이 처지는 건 뭔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냥 요거도 딱 보자고. 그러면 탄성계수 단면.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강제를 쓰면 아까 보니까 콘크리트 탄성계수 어떻게 구하죠?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식은 이런 거죠. FCK FCU인가요? 좀 헷갈리는데 어쨌건 요거 3승에서 대략적으로 그럼 요거를 27 이 안에 있는 거를 27로 보겠습니다. 27로 보면 대략적으로 이게 뭐 조금 넘는 수가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아까 강제 뭐라고 했죠? 탄성계수 205000 이 정도 되죠. 이거는 제가 약분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8500 곱하기 3 그럼 25500이네요. 그죠? 그러면 탄성계수비로 하면 000 나누기 25500 대략적으로 8배. 그래서 예전에 철근 콘크리트에서 그냥 스틸이랑 철근이랑 뭐 콘크리트 강성 비교할 때도 뭐 한 8배에서 15배 난다 뭐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죠? 강제는 요 정도 크다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럼 강성도 크니까 탄성계수도 크지 않냐 강제가 한 지금 상태로 8배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한 이것도 8배에서 15배니까 한 10배 크다고 생각해 보면 처짐에도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면을 짝해서 단면효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할 때 당연히 똑같은 사이즈로 예를 들어 똑같은 사이즈로 강제로 하면 당연히 얘가 훨씬 좋겠죠. 무게가 무거운 것 말고는 좋겠죠. 무게가 엄청 무겁긴 하겠죠. 왜냐면 밀도가 어떻게 되죠? 이게 7.8이고 이렇게 되죠.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밀도는 얘가 훨씬 높으니까 더 훨씬 무겁겠지만 그래도 이 값도 높고 뭐 I 값도 높고 할 텐데 실제로 설계하면 이러면 강제를 쓸 이유가 없다고요. 강도도 높은데 재료가 똑같이 들어간다?
말이 안 되죠. 비싸기도 엄청 비싸니까. 그죠? 콘크리트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강제에 비해 훨씬 더 싸죠. 가격 경제적이니까 이렇게 두께를 뭐 두껍게 해고 쓰더라도 그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일단 우리가 전제로 할 거는 탄성계수 8배, 10배, 강도 10배. 근데 요 이 값 단면이차 모멘트죠. 단면이차 모멘트가 만약에 지금 아까 강도가 10배라 그랬으니까 10배의 면적이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A다. 그러면 여기가 면적이 A제곱이죠. A제곱 이면 이거의 면적이 10분의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10이라고 하면 100이죠. 그럼 면적 10 이렇게 되면 비교가 되죠. 그럼 여기가 루트 10, 루트 10이 된다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 12분의 BH 3승, 12분의 BH 3승 이라고 하면 여기가 결국 그냥 약분되고 B로만 따질 거니까 BH 똑같으니까 10의 4승하고 루트 10의 4승이니까 이렇게만 따지면 100대 10의 4승이죠. 이렇게 되면 100배입니다. 만약에 모양을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으로 똑같이 한 다음에 I 값을 비교하면 몇 배예요? 100배. 그죠? 이렇게 되면 내가 이 값은 10배 크지만 I 값이 100분의 1이라고요. 100분의 1. 단면 사이즈를 그렇게 작게 하는 순간. 그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전체 값은 훨씬 더 분모가 어떻게 돼요?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 저짐은 커진다고요. 분모가 작아지면 처짐이 커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간과한 게 있죠. 저희가 많이 쓰는 단면은 이 단면의 면적이면 10분의 1이더라도 이렇게 강제가 이런 모양으로 쓰지 않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같은 모양으로 했을 때 같은 단면 효율에 대해서 여기 만약에 10분의 1이다 면적이 그랬을 때 같은 모양으로 하면 I 값이 100분의 1까지 작아지지만 같은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H형광처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커져요? 이건 단면 2차 모멘트의 특징 중 하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뭐예요? 이 도심축에서 얘를 멀리 보낼수록 I 값이 무지하게 증가합니다. 그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요거랑 이 같은 면적에 대해서 이거랑 두 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이게 단면 효율이 훨씬 좋다고요. I 값이. 이해 가시죠? 같은 면적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도 물론 단면을 딱 10분의 1 쓰진 않았겠지만 물론 이 단면 형상이 똑같은 형상이 아니니까 100분의 1까지는 아닐 거다.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거는 물론 이거죠. 강도가 높다. 강도 단면 효율 좋고 강도 높은 거 맞다. 그래서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거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 있구나. 왜냐하면 처짐 같은 사용성을 검토할 때는 단면 강도 자체도 강도지만 이 부재에 대한 강성도 어느 정도 있어야 그죠? 기준에는 구조 안정성과 뭐가 있다고요? 사용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강성도 받쳐줘야 되는구나. 근데 이 측면에서 보면 사이즈가 줄었기 때문에 I 값이 훨씬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짐에는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 없구나. 왜냐면 사이즈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I 값이 엄청 감소했으니까. 그쵸?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구조 안전성 측면에서만 딱 보고 단면 줄일 수 있는 대로 그냥 작은 거 써야지가 아니고 반드시 사용성 측면에서 내가 강도는 오케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강성도 가지게끔 단면을 H형광이면 이렇게 요거를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종류도 딱 선택해야겠구나. 모두 고려해서 사용성도 고려해서 그죠. 이거를 조금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강제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좌굴에 취약하다고요. 좌굴. 항상 강구조는 제일 중요한 거가 버클링입니다. 버클링. 그래서 버클링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것까지 추가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갑자기 버클링?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보는 충격이 없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설계할 때는. 근데 갑자기 웬 버클링이냐 여기서. 그죠? 기둥 했던 것도 아닌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쭉 있죠. 쭉 있어서 여기에 모멘트가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걸리죠. 이게 모멘트가 이게 내려오면 하중이 아래로 작용하면 모멘트가 걸리겠죠. 모멘트가 걸리면 단면에 대해서 하부가 뭐예요? 하부 인장. 하부 인장이고 상부가 뭐가 걸려요? 상부가 이렇게 처지면서 이 상부는 압축이 걸리죠. 그래서 상부에 압축이 걸린다. 그래서 강구조 자체는 이렇게 노출된 H형광을 설계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압축이 걸리니까 좌굴인데도 국부좌굴이라고 해서 검토해 줄 때 요 플랜지 로컬 버클링 위에 플랜지 얘가 압축이 걸려서 그죠? 굳이 충격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여기가 압축이 걸려서 좌굴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얘가 이렇게 모멘트 때문에 휘면 이 강구조 여기가 압축이 걸리면서 쭉 힘이 걸리면서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이쪽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지금 이 방향에서 옆으로 이 부재가 있는 여기서 옆쪽으로 튀겨 나갈 수 있다고요. 튕겨 나가면서 그죠? 좌굴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레터럴 토셔널 버클링 횡 비틀림 좌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이 모멘트가 이게 발생했을 때 그쵸? 이 강제는 그러니까 항상 강도는 높은데 신경 쓰셔야 될 건 사용성 때문에 이 단면을 너무 작은 거를 선택하는 거는 주의를 해야겠다. 왜냐면 처짐이 너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또 하나는 강제는 단면 효율은 너무 좋고 부재를 줄일 수 있고 다음에 그만큼 효율이 있으니까 좋은데 항상 좌굴에 대해서 검토를 세심하게 해야 되더라. 그래서 부재 측면에서도 이제 힘이 걸리더라도 이 압축부에서 국부좌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요 부재가 보가 있으면 이 옆으로 이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모멘트에 대해서 이 밖으로 해서 튕겨 나가 직각 방향으로 그죠? 이 부재가 있는 직각 방향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LTB라고 하나요? 레터럴 토셔널 버클링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래서 실제 설계할 때는 요 중간에 횡지지를 대주거나 이렇게 그림이 이해가 잘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그죠? 옆으로 튕겨나가지 말라고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죠? 즉 단면이 효율적으로 쓰려면 요런 대가도 따르는 겁니다. 더 세세하게 이런 것도 검토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콘크리트도 좋은 점이 있고 강제도 좋은 점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각각 어떤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장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가 추가로 더 고려해줘야 할 나머지 다른 것들도 더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가 설계를 하거나 해야 나중에 좀 더
안전하고 그죠? 더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